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썰맘입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속이는 사람은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착한 얼굴을 하고 있던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60을 훌쩍 넘긴 나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묻어두면 그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힐까봐 용기를 냈습니다. 이건 제 인생 이야기이자 제 아들의 이야기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젊은 시절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갔고 그 손은 늘 어머니와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어린 시절.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사랑보다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아가, 사람은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어머니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난 아빠 같은 남자랑 안 살 거야. 돈 있고 나 좋아해주고 때리지 않는 남자면은 돼. 그게 제 결혼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초반은 평온했습니다. 집안은 넉넉했고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술에 빠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남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네가 재수없어서 그래. 너만 아니었어도.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손, 그리고 아들 앞에서도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안 돼? 아들이 울면서 묻던 날,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조금 참을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에. 결국 남편은 외도를 했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네 얼굴도 네가 낳은 그 자식도 다 꼴 보기 싫어. 꺼져. 그날 저와 아들은 빈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몸이 부서져도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한때 크게 흔들렸어요.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사고도 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빠 없이 키워서 그렇다. 내가 못난 엄마라서 그렇다. 아들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하나 보고 산다. 사람답게만 살아다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혼자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사람은 됐구나.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며느리는 참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곱던지요. 창호 씨, 어머니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반찬을 해주고 아들보다 며느리 안부를 더 먼저 물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만 반복하던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며느리가 편했습니다.
시어머니 비 거스리지 않고 아들 말 잘 듣고 조용히 자기 몫만 하는 며느리.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죄였습니다. 이상함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손등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릇이 왜 이렇게 잘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이 너무 얇았습니다. 다음엔 팔이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긴 소매를 입고 있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왜 그렇게 입고 있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요. 그 옆에서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애들 다 그래. 유난 좀 떨지 마. 그 순간 저는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데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이다. 야,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거칠고 사람을 누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아들이 눈을 흘기면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아들이 말하면 며느리는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자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요. 응? 혹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격이 좀... 말을 흐리길래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좀 고집은 있어도 착해. 어릴 때도 한 번도 말썽 피운 적 없어. 그 순간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만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입덧이 심한가 보다. 제가 말하자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원래 임신하면 다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들이 혼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말투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유산됐어.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 뭐라고? 애 없어졌어? 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혼자 계단에서 넘어졌대. 원래 몸 약했잖아. 그때도 저는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와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눈물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은 그 일기장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경찰은 말했어요. 우울증으로 보입니다. 유서도 없고 타살한 적도 없습니다.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걔가 약한 거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네 잘못 아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다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맞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살살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혀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날은 때리지 않습니다. 착한 아들인 척 웃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배를 발로 찼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이게 뭐니?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일기장을 넘기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니? 네가 한 짓이니?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걔 말만 믿어? 술 좀 먹고 손 올라간 적은 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아들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보지. 그 말에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확실하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죽인 게 아니어도 죽게 만든 죄는 죄입니다.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아들은 구속됐습니다. 면회실에서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버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네가 아니라 네가 저지른 죄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온 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햇살이 유난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고 한 집안이 무너졌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평온했습니다. 면회실이 아닌 출소자 대기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걸까?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하지 않을까?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어? 아들은 반갑지도 미안하지도 않은 얼굴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밥은 잘 먹고 나왔니? 그 말에 아들은 비웃듯 웃더군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순간 제가 신고하던 날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경찰에 넘겨?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다들 그러더라. 자식 팔아넘긴 어미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한 권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잇자 아들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만해. 그 여자 얘기 이제 지겹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네 얘기가 아니다. 이건 그 아이의 목소리다. 어머니,
이 글을 보실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집에 오셨던 날 불을 끄고 있었던 이유는 제가 너무 못난 며느리처럼 보일까 봐 서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릇을 던지고 벽을 치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도 저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는 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던 그 말이 깨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은 웃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애가 웬 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잃던 날 저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끝까지 괜찮은 며느리로 남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부디 제 이야기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 읽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지금도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해? 그 질문에 저는 오래 망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를 죽음까지 몰아간 건 분명한 죄다. 아들의 어깨가 그때 처음으로 작게 떨리더군요. 나도.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꿈에 나와.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다시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 하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 연 끊는 거야?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다. 네 죄도 네 책임도 끝까지 보겠다. 그 말이 아들을 살릴지 아니면 더 무너뜨릴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밤이면 며느리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하고 조심스레 웃던 그 아이.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을 고발한 제가 비정한 어미입니까? 아니면 늦게라도 바로잡은 어른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을 다시 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도 저는 며느리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